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전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북미라고 합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제재의 틀이라고 앞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철도 연결이든 개성공단 재개든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든 그것은 북미 대화를 미북 대화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미북 대화를 방해하는 게 됩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 유지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틈을 벌리면은 미북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이 동맹국 편에 서지 않으면은 이게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신한반도 체제 개념이란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퍼주기를 하자. 그리고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자. 그 결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은 그동안 북미 양국이라고요? 북한이 나라입니까? 이 양국이라는 표현 틀렸습니다.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해야 되죠. 양국은 안 됩니다. 양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한반도 전체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데 양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과는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이 또 양국이라고 하네요. 이 헌법 위반입니다.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중개자 역할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척 하면서 일방적으로 김정은 또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김정은 편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되었다면서 북한 핵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의폐가 있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일부입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 아니에요. 이미 고철화된 게 대부분입니다. 설모가 없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근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대부분은 고철이 된 거고 어차피 이것은 폐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비싸게 썩은 돼지고기를 지금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이번에 들통난 거 아닙니까?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노출된 것이고 이미 불능화하겠다고 여러 번 과거에도 94년에도 2005년에도 2007년에도 불능화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쓸모없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걸 미끼로 던져가지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니까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회담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김정은 척 논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김정은 대변인 입장에 서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없애도 이보다 한 10배, 20배 더 많은 핵시설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 숨겨놓은 걸 다 없애야 비핵화가 되는 거죠. 또 김정은이는 요것 말고 그 이외에는 자기는 절대 손 안 대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번 만났을 때. 그래서 깨진 건 아닙니까? 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되었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장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경강부회입니다. 볼턴 대사가 어제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게 아니죠.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였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위장을 해놓고 실제로 대북 경제 제재의 핵심적인 것을 다 빼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변 조금 내어놓고 경제 제재 해제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가려고 한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 제재 완전 해제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는 없어진다 해서 받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인 경제 제재가 논의되었다. 부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전면적 경제 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경제 제재였다. 해제였다. 폼페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이란 말은 이용호가 속임수로 쓴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용호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보를 주겠습니까? 이번에 30분 전까지도 회담이 깨지는 거 몰랐잖아요. 정보 안 줍니다. 정보를 안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미국으로부터 안 오면 어떻게 대한민국 지킵니까?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볼턴이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꺼번에 하는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라. 비핵화를 먼저 하면은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상응 조치 안에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전략자산 배치 금지 이런 게 들어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맙게도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그 다음에는 경제 제재를 풀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그 논의는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논의 대상에서도 빼버렸어요. 종전선언 이야기도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번에 깨버린 겁니다. 사실은 존 볼턴이 싱가포르에서 애매하게 합의한 것, 특히 비핵화라는 개념이 혼돈이 오니까 이번에 비핵화 개념을 확실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김정은한테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즉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독가스, 세균무기 다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제재 풀어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지. 당신이 말한 대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조금씩 비싸게 팔겠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모르고 미국의 태도를 모르고 북한의 핵 보유국 전략인 비핵화라는 속임수를 이용한 핵 보유국 전략을 아직도 지지하고 그 방식대로 미국이 합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보 오판입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큰 의미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논의됐던 겁니다. 그러나 안 돼요. 왜냐?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죠. 핵 폐기하기 전에 연락사무소 만들어 본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힌 점은 높게 평가한다.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사훈련 강화 등 이거는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걸 높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더 강화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단시킨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까지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미련을 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에게 던진 카드는 사실은 최후 통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비핵화가 북한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회담하는 정도라면 우리 임할 수 없다.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대화하자. 즉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도 양보하고 미국도 양보하는 그런 식의 합의를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핵심적인 정보 교류가 막혀 있느냐를 스스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